되돌아보면, 그 경선 그때 내가 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많이 돌아보게 되죠. 예.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때 그랬어야 했던데, 혹은 하지 못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떠오른 거 없어요? 후회되는 거 많죠. 예. 쭉 읊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셨죠? 네.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나름 절제하고, 선을 최대한 난 지킨다고 난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네,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것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로 공격수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게 박근혜 그런 데는 아무리 가혹하게 공격을 해도 사실 박수를 받으셨죠. 박수 받아서 그보다 수위를 내가 엄청 낮춰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가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경쟁 과정이니까 그렇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자꾸 파고들게 되고 공격 본능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아무 득도 없이 나도 손해봤더라고.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 내가. 그걸 대선 뽕이라고 했다면서. 대선뽕. 아니,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SNS부터 끊어라. 네. 내가 일주일인가 열흘만 끊으라고. 네, 그거 한번 했었죠. 근데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부터 다시 말.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니었어? 다음날 24시간을 못 갔어요. 네,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소소한 문제에 이제 집착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기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지죠. 좁아지는데 그 역시도 저도 이제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못 이겨냈고 지금 보면 참 손해 보는 짓도 많이 했고 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그러죠. 어느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나서야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 시간은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저는 빨리 좀 좀 정리하는 쪽이어서 경선 끝난 하루 경선 한 날은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신경질. 야, 서울도 일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위 하셨을 때 네. 표정에서 드러났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경선이 끝난 직후에 예를 들어서 안희정 도지사는 2위를 해서 그렇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그냥 여기에 만족한다는 표정에 가까웠거든요. 그걸 보셨어요? 네, 다른 분들도 이제 끝났구나 대장정에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게 뭐야 씨발. 여기는 어디인가 씨발 뭐 이런. 나는 왜 3위인가. 그래서 딱 이제 그날은 어쨌든 이게 감정적으로 약간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그랬는데 그날로 이제 저는 이미 뭐 지는 건 정해져 있었던 경기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희는 이제 경선 지원하는 것 쪽으로 마음 정리는 했고 이제 적극적으로 네, 뭐 하셔가지고 나름 열심히 했죠. 이게 많이 그때 잠깐 떨어졌잖아요 또 경선 끝나고. 네. 그렇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오고 막 치고 올라가고 위기감이 있었죠. 일주일 정도 위기감이 그랬는데 확 올라왔었죠. 그때 저는 결정했었죠 사실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부르면 사퇴한다. 당에서 부르면 네, 사퇴한다. 이런 거거든요. 현직 시장, 도지사, 공무원들은 유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몇 주라도 유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 자리를 던져버리겠다. 집사람하고도 얘기 끝내고 뭐 이러다가 만약에 해서 위험 지경이 되면 전공 요청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얼른 받았어요 제가. 공무원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걸 그만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성남시장이 지금 아닌 상태라고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못 왔겠지. 그렇게 집에 있었겠죠. 그때도 역시 좀 나도 사실 맞았으니까요. 이게 원래 권투 선수는 맞아도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때리고 맞고 이게 이제
경기의 내용이니까. 근데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맞으려고 링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리기도 하고 예. 맞으기도 하고. 근데 이 자꾸 맞으니까 화나니까 발길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주먹만 써야 되는데 발도 주먹 써야 되는데, 뭐. 갑자기 아. 귀 깨물고 막. 뭐 그런. 근데 이런 요소도 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수위를 좀 더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 미략설 있잖아요. 미략설. 미략설이요? 서울시장 나가기로 하고, 아, 뭐, 네. 이게 분위기 메이커, 페이스 네, 메이커로 페이스 나온 메이커. 거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위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 선수 알죠? 헤딩, 레슬링 선수. 그때 왜 그 병 따개 가지고 찍고 이런 장면, 쇼인데 좀 과한. 쇼였던 네.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꼭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 화가 났던 때가 있어요. 어디를 두드려 맞았을 때 진짜 화가 나셨어요? 보면 뭐 많잖아요. 뭐 예를 왜곡하거나 뭐 심지어 뭐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사람 밑바닥을 후벼 파죠, 원래. 후벼 파죠. 선거. 예. 네. 선거 화를 내게 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냈으니까 사실 이미 진 거지. 그거를 경선이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알았으면 이래 알았겠지. 한편으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어쩌면 내가 경선에서 1위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됐었던 거 네. 아닌가. 준비 안 돼 있었죠. 뭐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그래. 아니 진짜로 준비 안 돼 있었죠. 이게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봤고요. 하다가 혹시 모르지 이런 생각. 아니 그건 했지. 내가 그때 이게 아니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의무감으로 전체적 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나도 이름도 제대로 알리고. 네. 뭐. 근데 해보니까 잠깐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지지율이 2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참 쳐졌고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뭐 때문에 2% 차이로 뭐 따라갈 때도 그렇죠. 있었는데 야 씨발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야 씨발 이거 넘어간다. 예.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오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금방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런 큰 선거를 한번 겪고 나서 본인이 확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거 조금 들죠. 왜냐하면 진짜 많이 배웠고 제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고 역시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그야말로 이렇게 관계도 많이 잘 맺어둬야 되고 인적 재산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족했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위험해. 근데 좀 대통령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그 성남시장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아니 이 얘기는 함부로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성남시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네, 예.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경쟁자는 상관이 없는데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고 이제 선택지들이 좀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선택의 지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지가 뭐뭐 있습니까? 서울시장 아니 뭐 시장을 계속 할 수도 있고. 네. 자, 성남시장을 계속한다. 성남의 상징으로 네, 앞으로.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서울 뭐 경기 경기도지사, 뭐 이런 얘기도 서울시장도? 있고, 보궐선거 얘기도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있고. 저 대구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대구? 대구 경북지사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 고향이 경북이라고. 경북사. 뭐 나가면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력한 주자 중에 지자체 출신들이 많아요. 지난번 만희정,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고 박원순 뭐 잠재적인.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 구도하에서 이제 차기 대선도 이제 그림을 그려질 테니까 궁금들 하겠죠, 다들. 근데 보면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징크스로 남아 있거든요. 이인재, 손학규. 네.
성남시장도 한 번 대선 후보가 돼본 일도 없어요. 아, 네. 네. 아, 그럼 처음 기록을 깨겠다. 네. 언제나 그런 거죠. 세기를 가야지. 공무원 여러분 아무 데나 박수 치지 마세요. 근데 가능하면 네. 순리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순리가 뭐냐 이거죠. 모두에게 순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하간 옵션은 성남시장을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을 할 수도 있다. 열려 있다. 예. 근데 그 옵션 중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옵션 중에 하나는 경기도시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워요.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지역도 같고. 근데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 있거든요. 있죠. 네. 이명박 굉장히 대통령이라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 나온 다음에 대선 도전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군으로 가는 가장 뭐랄까 큰 관문 정도로 취급받고, 그러니 서울시장을 만약에 생각하시면 이제 박원순 시장도 있잖아. 잘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잘하고 계셔서 박 시장께서 계속 만약에 하시면 거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두 달 이내에는 입장을 세우셔야 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뭐 그래야 좀 혼선도 좀 예방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이 입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파파이스에 나와서 알려주세요. 뉴스 공장으로 갈까요? 그것도 안 괜찮고요. 됩니다. 한겨레 TV 자, 파파이스에 나오셔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라고 불리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제 일반 유권자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었을 텐데, 그 쭉 대선을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입성한 이후에 한 달여간 하는 것을 보고, 네. 어떠셨어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로 잘하고 계시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내 거 베꼈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생각 못한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 좀 구체적으로 섬세하다는 거. 섬세하다. 네,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감성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권력자들은 원래 이게 일방적이거든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 되니까. 편하고, 또 재밌고. 근데, 재밌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절제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걸 상징하는 게 있죠. 마음이거든요, 그게. 원래 작은 데서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큰 일은 맞습니다. 누구나 하거든요. 작은 거, 배려. 그 다음에 이 섬세함.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들죠. 함부로 하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뭐, 그러면서도 또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지금은, 아직은 사실 초입이죠. 겨우 뭐 한 달 열흘 지났어요. 그럼요. 이게, 뭐 경기로 치면은, 지금 그 라카룸에서 신발끈 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작전 얘기하고 하는 정도라서, 막상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기득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겠죠. 네. 벌써부터 뭐. 벌써부터 네, 이미 지금 벌써 야당이랑 초전인데, 네. 특히 경제적 문제, 노동 문제나 아니면 뭐 재벌 개혁, 그 다음에 남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 길에 실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어려울 텐데,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잘 헤쳐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권한이 필요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출마하셨어요? 내가 더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처음 2011년인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 문재인 의원 그때 당시 의원은 아니었죠. 이제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 사람이 너무 좋고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훨씬 더 좀 세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사에서도 뭐 조국 교수, 또 장하성 교수,
이런 분들 되게 강골이잖아요. 네. 뭐 그런 인선들도 아주 잘하는 것 같고. 그다음 정말로 사람을 쓸 때 자기 가까운 사람 눈물 흘리면서라도 좀 빼고 당평 인사하려고 노력하고 그거 쉽지 않거든요. 문재인 정부도 어느 시점에 위기가 올 것이고, 또는 뭐, 정에 부딪히기도 하고, 혹은 긴가민가한 선택들도 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 네. 그럴 때 이제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보통. 그걸 바라보는 당내에서 적절히, 적당히 비판하면서 내가 더 낫다. 라고 자기가 튀어나올 타이밍을 찾을 수도 있고, 네. 매 맞을 때 같이 맞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님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데 그건 나한테 물을 게 아니고, 예. 예를 들면, 박근혜가 이상한 짓을 하고 그러면, 그건 네. 때려야죠. 그렇죠. 근데 선의를 가지고 그야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데 장애가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그 부족함을 채워서 같이 뚫고 나가야죠. 너 왜 그렇게 못했어? 왜 그리 부족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같은 길을 가는 식구들이니까요. 그런데 경선 때는 왜 그랬어요? 아, 정말. 내가 한번 이겨보려고 그랬다니까. 이제는 이제 완패를 인정하고, 내 부족한 점을 메워서, 나를 성장시켜야 되다, 먼저. 이렇게 된 겁니까? 제 성장은 뭐, 그건 부수적인 효과일 테고, 이 정부가 성공하지 않으면 우리 소위 민주개혁 진영의 미래가 사라지죠. 이거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이미 우리의 토대가 돼버린 거예요. 여기를 예를 들면 망가뜨리면 또 망가지면 우리의 설 자리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튼튼하게 만들어 놔야죠. 그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라 그건 운명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럼요. 아니 문재인 정부가 실패해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데 그 뒤가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같이 지키고 같이 성공하게 해야죠. 야당이 굉장히 공격을 처음부터 세게 하고 있잖아요. 인사청문회 전국에서. 그래서 추경도 그렇고, 그 다음에 뭐 각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공격도 굉장히 심한데, 뭐 일각에서는 뭐 협치를 하는 상황에서 뭐 너무 세게 밀고 나가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의견도 있고, 좀 강하게, 정권 초반이니까 강하게 나가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것 예를 같아요. 들어서 구체적으로 강경화 후보에 네. 대해서 논란이 많잖아요. 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가야 된다고 보세요? 저도 성남이라고 하는 작은 공간에서 이 지역의 작은 정치를 하긴 하지만 저는 뭐 그런 점에서는 확고하죠. 밀어붙여야지. 근데 예를 들면 부정부패 사범에 전에 왜 무슨 환경부 장관 하던 박근혜가 지명했던 이상한 사람이 있었잖아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지만, 네. 그런 거 밀어붙이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지금은 충분히 밀어붙일 만한 인물들이 태도, 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좋은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고, 능력이나 객관적인 평가에서 결코 부족함이 없고, 근데 이런저런 뭐 과거에 뭐 흠들이 있다고는 하지만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흠결 없는 종교 지도자를 뽑는 게 아니거든요. 일할 사람을 뽑는 거죠. 물론 뭐 아주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 그거야 해야 되겠죠. 제가 보기엔 지금 상태로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이고요. 이럴 때 결국은 실적이 증명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국민들이 막 이렇게 지지를 많이 한다고 해도 나중에 봤더니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뭐 우리의 삶은 바뀌지 않았어. 도대체 네가 뭐 했는데 이렇게 되면 심각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이 국면에서 밀어붙였다고 욕을 먹었다. 예를 들면 야당한테서. 근데 일을 진짜 잘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서 국민들의 삶이 개선됐다. 국가의 미래가 밝아졌다. 이러면 당연히 지지하죠. 결국은 실력과 성과다. 근데 그런 측면에서는 이럴 때는 그냥 얼른 해치워버리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야당의 행태가 원래 이제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그러니까 장관 후보자들을 자꾸 거래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누구를 떨어뜨리면 우리가 이거 해줄게. 이것만 그러니까요. 반드시 떨어뜨려야 돼. 뭐 이거 강행하면 우리 이거 안 해줄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연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장관 후보자를 사거리 한꺼번에 해버렸어야 돼요. 순차적으로 하지 말고 순서적으로. 정신없게. 또 확, 거래 못하게.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겠죠. 어려움이 정말 검증도 해야 되고 사람 찾기도 그리 만만치는 않을 테고. 근데 이런 거 가지고 거래하면 안 되거든요. 결국 실적으로 증명하는데 지금 여기서 예를 들어 협조적 태도를 취해서 그들이 원하는 걸 들어주면 그럼 그들이 다음에 협조할 것 같으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네. 협조 안 합니다. 계속 달려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야당이 원하지 않는 인선이나 결정을 해서 야당이 계속 반대하게 하는 길과, 그리고 야당이 원하는 걸 조금씩 들어줘서 더 신난 야당이 계속 반대하는 길. 두 가지 길밖에 없거든요. 실제로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예를 들면 야당이 선택할 때 과거에는 그냥 편의 개념 때문에 상처를 많이 입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정보 전달도 너무 워낙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에 이 객관적인 결과가 증명하거든요. 괜히 휘둘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는 거죠. 제대로 된 합리적인 보수라면 불합리한 행동을 하지 않을 거잖아요. 근데 불합리한 행동을 하는, 그다음에 뭐 국가나 국민을 생각해보는 자기들의 집단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세력들을 우리가 보통 수구 뭐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네. 쓰고 꼴통이요. 꼴통이라. 제가 좀 표현을 좀 줄이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아니, 말을 좀 곱게 쓰기로 하셨어요? 네, 좀 곱게 쓰기로 했어요. 아, 이것도 이번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구나. 근데 그런 집단들은 한 번쯤은 좀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야 되거든요. 하면 누가 모릅니까, 근데? 그래, 그 정도 하려고 그러지. 쓰고 세력. 수구세력. 예. 근데 여기는 정상적인 정치 집단들이 아니니까. 거기를 그 말이 훨씬 심한 거 그 말이 아닙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정상적이지 않다는 게 더 그냥 심한 것 같아요. 수골통이나 부르고 말지. 정상적인 집단이 아니니까. 그거 아니니까 거기는 사실 선거 과정을 통해서 이 서서히 청산해 나가야 되는 거고. 정산에 나가서. 제가 바라는 세상,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럴 가능성이 좀 열렸다고 생각하는데요. 민주당 정도가 소위 이제 이 보수 정당의 위치를 갖고, 정의당이든 뭐 녹색당이든 뭐 이런 데가 진보 진영으로 해서 그렇게 경쟁을 해야지. 지금 보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기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꼴통들. 결국 말씀하셨네요. 거기는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무슨 말을 곱게 힘으로. 한다는 거예요? 뭘 배웠어요, 지금 다시? 우리가 눈치채고 있지 못하지만, 시장님이 보기에, 저 사람은 뜬다. 떠가지고 날 위협할 것이야. 이런 잠재적인, 우량주 있습니까? 김어준이라고. 예를 들어 조국 민정수석 있잖아요. 그렇죠. 조국. 그분이 민정수석을 5년간 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요. 그리고 민정수석을 했다는 건 이미 정치의 뜻을 뒀다는 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부산시장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렇죠. 선거 나와가지고 한번 이렇게 정치인이 본격적으로 되기 시작하면 그 기럭지라든가 그럼요. 거의 반칙에 가깝거든요. 예? 유일한 흠이라고 하면 배바지? 그것도 심지어는 요즘 물어보면 여성들이 다리가 길어서 그런 거라고, 배바지가 아니라. 굉장히 참혹한 현상인데. 그런 분들이 라이벌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4년 후면 이제 본격적인 경쟁 국면이 다시 열릴 텐데, 4년은 엄청 긴 세월입니다. 제가 그때의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정치적 위치를 가지고 있을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왜냐면 4년 전으로 거슬러 가면 그럼요. 이재명 시장 본인이 1%도 안 되는 지명도도 없는 유명의 정치인이었거든요. 0% 아무것도 아니었죠. 결국은 현장의 경험과 실적을 가진 사람들이 다시 이제 부상할 거라고 보는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다시 판이 한번 정리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김영춘 의원이라든지 우리 김부겸 의원님도 실적을 좀 현장 실적을 만들어내고 하면 급격하게 또 성장할 수 있다고 보죠. 자, 어쨌든 그런 인물로 대변되는 많은 주자들이 등장할 수도 있다. 그럼요. 저는 저는 사실 쑥스러울 정도인데, 지금 이번 경선 과정에서 나왔던 사람들 중심으로 차기 얘기를 하는 건 저는 매우 현실적이지 않다고 생각하죠. 그러면 앞으로 4년 동안 치열하게 다시 이제 거의 치열하게 바닥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봐요. 다시 쌓아서. 왜냐면 박근혜 시대에 요구되던 자질과 그렇습니다. 문재인을 한번 겪고 나서 이제 뭐가 정상인지 다 알거든. 그럼요. 이제는 그때 요구되는 자질은 또 다를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진정한 프로의 세계가 열릴 수도 있어요. 웬만큼에서 눈에 띄지 않거든요. 안 띄어요. 예. 차이도 거의 느낄 수 없는 그런 미세한 경쟁이 벌어질 텐데, 진짜 프로 세계가 열리는 거죠. 선수들이 많이 등장할 것이고 네. 무서운 경쟁이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 밑바탕을 또
문재인 정부가 깔아줄 테니까. 저 같은 경우가 사실 적폐청산이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선호된 측면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 욕구가 바뀌거든요. 그렇죠. 이재명 필요 없어, 이제. 그래 될 가능성이 있죠. 말을 너무 세게 해. 내 개인,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으로는 뭐 아쉬울 수도 있지만 네.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서 저 같은 사람 필요 없어지면 진짜 좋은 거죠. 좋은 건 아닌데. 그래서 제가 이제 용도를 제가 바꿔야 돼요. 그렇죠. 바로 변신하는 거죠, 그때는. 예. 왜냐면 불필요한 일을 계속 내가 추구할 수는 없으니까. 예. 뭐 그렇게 되길 진짜 바라죠. 그 민주당 내 말고 바깥에서 예를 들어서 안철수 후보는 그때까지 살아남아 있을까요? 저한테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중수님은? 지금같이 대선 직후에 보인 행보 굉장히 조급한 거였거든요. 조급하고 뭐 이해가는 측면도 있긴 한데 조급함을 참지 못한 거거든요. 그게 누구나 조급해요. 원래 대선 그 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아쉽기도 하고 잊혀질까 봐 두렵기도 그 하고. 흥분 상태가 계속 유지됩니다. 그렇죠. 상당 기간을. 그럴 때 탁 끌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거나 복귀해야 되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계속 한 달여 가까이 원튼 원치 않았든 여러 노출이 있었잖아요. 그 정도의 매니지먼트로는 다음도 어렵지 않을까. 두 번째, 그러니까 본인에게 노사모가 없어서 이기지 못했다고 하는 어떤 개인 분석, 그 유일한 분석은 아닐지라도, 유일한 요인 아닐지라도, 자기한테 없었던 것을 찾았겠죠. 근데 문재인에게는 열성적인 문재인 팬클럽이 있었다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문재인 팬클럽은 대선 기간 동안 가입자가 늘지 않았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요. 문재인 팬클럽에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반인들이 문바가 되어 간 거예요, 그냥. 노사모만 하더라도 노사모는 구심점 역할을 실제로 했고 사람들이 하나의 팬클럽처럼 뭉쳐서 움직였고 그것이 이제 파급력을 가진 거라면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어가는 과정 혹은 된 이후에 문재인 지지자들은 구심점이 없어요. 실제로는 시대 정신하고 맞은 것이고 그 유권자들이 문재인과 함께 성장해 간 거거든요. 이 현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노사모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하여튼 그런 분석으로는 어렵다. 뭐 경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작은 이제 내과, 그러니까 시골의 개천에서는 막 노를 지으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강으로 나가면 노를 지어도 안 되거든요. 근데 강에 나가서 노 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흐름을 역행하고 나면 배가 뒤집어지죠. 3위? 그 3위. 그래서 아니, 노지를 하지 말자. 노지를 하지 말자. 네. 빨리 자기 스스로를 바꾸고 인정하고 하는 거 힘든 자질입니다. 그거를 이재명 시장님 지금 하고 계신 건가요? 아니, 노력하고 있죠, 조금씩. 네. 홍준표 후보는 살아남아서 다시 한번 상대가 될까요? 다시 나올 생각이 있는 것 같던데? 안 되겠지요. 안 되겠죠. 당대표부터 당대표, 되는 게. 당권 좀 가지고 권한 행사하다가 사라지겠죠. 뭐 저는 그 양반이 그냥 나오기를 바라죠. 아, 그래요? 네. 그래야 우리가 쉽게 이길 거 아닙니까? 근데 뭐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어쨌든 보수 쪽에서 좀 눈여겨보는 정치인이 좀 있으세요? 이 사람은 좀.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하겠죠, 그쪽에도. 성장을 하고, 저는 성장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정말 그쪽 진영들은 한번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리를 한번 하고. 아니, 그래야 우리가 좀 미래로 갈 수 있다니까요. 만약에 총선까지 우리가 이길 수 있을 정도로 그때까지 잘 해나가기만 하면 한쪽이 축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면 다시 그 토대 위에서 제대로 된 소위 진보 진영들이 갖춰서 우리나라 정치 한 축을 맡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진짜 나라가 발전하는 거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반드시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 혹은 정부가 뭐 예기치 않은 실수나 혹은 뭐 곤란이나 혹은 내부적 위기가 있어서 두드려 맞을 때 튀어나가서 대신 아니, 그거를 합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는 거라니까요.
문재인 정부는 이미 선택할 대상이 아니고 우리의 운명과 토대가 됐어요. 근데 그게 망가지면 우리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니까요. 3위 한번 하시더니 많이 아니, 우리가 또, 현실에 빨리 적응하잖아. 예. 납작. 예. 납작은 아니고, 왜냐하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이니까요. 제가 하고 싶었던 일을 누군가가 잘하고 있으면 좋은 거지, 뭐, 그거를. 아니죠. 보통 그럴 땐 질투나죠. 뭐, 전혀 없진 않아. 근데 경선에서 네. 정책 같은 거 많이 내놓으셨을 때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생각하시기에 문재인 정부에서 내가 내놨던 정책들 중에서 이것은 좀 실현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게 좀 있으세요? 지금 뭐, 일부 받아서 이제 반영하겠다고 하던데, 저는 복지 지출을 지역화폐로 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역 화폐요? 네, 지역화폐로. 예. 왜냐하면 이 자본주의 체제의 제일 심각한 문제가 집중화거든요. 일극화되는 거잖아. 한쪽은 뭐 서울로 예를 들면 다 모이는 거. 근데 지역 화폐로 지출을 하면 그 동네에서 반드시 일순환을 하게 되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이 집중화를 좀 완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주는 복지 지출인데 그걸 저는 기본소득이라 이름 붙였지만 지역 화폐로 지급하는 거. 그다음 기본소득도 좀 일부 좀 받아들이면 좋겠다. 어차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아동수당은 기본소득 형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어차피. 그렇죠. 네, 그러다 일종의 그룹, 회장 손자라고 안 줄 수 없잖아. 그죠? 근데 결국은 이제 그런 것들 좀 더 확대해 나가면, 경제도 살고, 뭐, 소위 자본주의 사회의 뭐, 이렇게 양극화, 이 문제도 좀 해결하고. 입각은 안 하십니까, 혹시? 제가 그거를 고민을 해봤는데, 장관, 뭐, 이런 거. 안 한다고 아예 제가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제 경선 끝나고 우리 문 대표님이 성남에 오셔서, 그때 후보시죠. 뭘 할 거냐, 하고 싶으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여러 가지 선택지가 있겠지만, 임명직은 안 할 테니까, 혹시라도 부담 갖지 마시라고 그랬죠. 부담 전혀 없었을 텐데. 뭐, 없었겠지. 그래도 말하면, 이만큼, 임명직을 안 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이제 저는 제 권한으로 뭔가를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좀 이렇게 의미를 두는 사람이고요. 그게 재밌거든요, 사실은. 근데 정부의 한 축을 맡으면 내 뜻대로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렇죠. 정부하고 보조를 맞춰야죠. 그럼 보조를 맞춰야죠. 당연한 거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청문회 가가지고 너 딱지 뗐지? 너 음주운전했지? 그 논문 표절 있지? 청문회. 네. 너 가족끼리 욕했지? 뭐 이런 거. 모르지, 뭐 형사상. 통과 어렵겠네요. 그래서 내가, 안 한다. 대도 안 한다. 예, 2번 이유가 굉장히 크네요. 뭐 그렇다고 봐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보스 기질이기도 해요. 내가 작더라도 대장해가지고 처음부터까지 다 책임지겠다. 저는 제 의지, 제 소신, 이대로 못하면 잠을 못 자는 성질이라. 그러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사밍 하겠어. 그건 이미 받아들이기 때문에 괜찮다니까. 시장님 나가면 막 줄줄이 나가는 거 아니야? 여기 텅 빌 것 같은데요. 공무원들 퇴근하고 막 도장 찍어줘 그러고 막. 야근 수당. 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시고. 네. 진짜 공무원들인가 보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멀리서 오신 분도 많죠. 대구에서. 대구. 자, 한번 요거까지 좀 해보자. 그러면 내가 제일 멀리서 왔을 것이다. 대구 한 분 계시고. 제주. 자유한국당. 제일 멀다. 진짜 제일 멀리서 멀어. 왔네. 진짜 오네요. 자유한국당. 당신이 제일 멀리서 온 거예요. 자, 마지막 인사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안희정 도지사는 2위를 해서 그렇겠지만 간발의 차이로 그냥 여기에 만족한다는 표정에 가까웠거든요. 그걸 보셨어요? 다른 분들도 이제 끝났구나 대장정에 이런 표정이었는데 이재명 시장은 이게 뭐야 씨발. 여기는 어디인가 씨발 뭐 이런. 나는 왜 3위인가. 그래서 딱 이제 그날은 어쨌든 이게 감정적으로 약간 이제 정리가 안 된 상태니까 좀 그랬는데 그날로 이제 저는
이미 뭐 지는 건 정해져 있었던 경기였고,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저희는 이제 경선 지원하는 것 쪽으로 마음 정리는 했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예, 뭐 하셔가지고. 나름 네. 열심히 했죠. 이게 많이 그때 잠깐 떨어졌잖아요, 또 경선 끝나고. 네. 그렇죠. 그때 안철수 후보가 확 치고 올라오고 잠시 막 치고 올라가고 일위를- 위기감이 있었죠. 일주일 정도. 위기감이 그랬는데, 확 올라왔었죠. 그때 저는 결정했었죠, 사실은. 어떤 결정하셨습니까? 부르면 사퇴한다. 당에서 부르면 네, 사퇴한다. 이런 거거든요. 현직 시장, 도지사, 공무원들은 유세 활동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은 몇 주라도 유세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장 자리를 던져버리겠다. 집사람하고도 얘기 끝내고, 뭐. 이러다가 만약에 해서 예, 위험 지경이 되면. 전공 요청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럼요. 그래서 건강검진도 얼른 받았어요, 제가. 공무원 건강검진 있잖아요. 그걸 그만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성남시장이 지금 아닌 상태라고 여기 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못 왔겠지. 그렇게 집에 있었겠죠. 그때도 역시 뭐, 나도 사실 맞았으니까요. 이게 원래 권투 선수는 맞아도 화를 내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파하면 안 되잖아요. 때리고 맞고 이게 이제 경기의 내용이니까. 근데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원래 맞으려고 링에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때리기도 하고 네. 맞으기도 하고. 근데 자꾸 맞으니까 화나니까 발길질 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죠? 주먹만 써야 되는데 발도 주먹 써야 되는데, 뭐. 갑자기 야. 깨물고 막. 뭐 그런. 근데 이런 요소도 좀 있긴 해요. 이게, 제가 수위를 좀 더 올라갔던 이유가, 뭐라 그럽니까? 그 미략설 있잖아요. 미략설. 미략설이요? 서울시장 나가기로 하고, 아, 뭐, 네. 이게 분위기 메이커, 페이스 네, 메이커로 페이스메이커. 나온 거다. 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좀 수위가 올라간 측면도 있고, 그 옛날에 왜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김일희 선수 알죠? 헤딩, 레슬링 선수. 그때 왜 그 병 따개 가지고 찍고 이런 장면, 쇼인데 좀 과한. 쇼였던 네. 거죠. 근데 저는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꼭 그것보다는 저는 진짜 화가 났던 때가 있어요. 어디를 두드려 맞았을 때 진짜 화가 나셨어. 되돌아보면, 그 경선 그때 내가 뭐좀 잘못했어. 후회된다. 이런 거 없어요, 혹시? 많이 돌아보게 되죠. 예. 후회되거나 아니면, 그때 그랬어야 했던데 혹은 하지 못했던 거나 뭐 이런 거 떠오른 거 없어요? 후회되는 거 많죠. 예. 쭉 읊어보세요, 한번. 아니 그러니까 이게 예. 이 경쟁인데 전쟁이 아니다.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전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깨달으셨죠. 예. 저는 뭐 경선 과정에서 나름 절제하고 선을 최대한 난 지킨다고 난 생각했는데, 스스로는. 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쓸데없는 좀 무의미할 수도 있고, 오히려 도움 안 되는 것들을 꽤 많이 했더라고요, 보니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봐 주십시오. 제가 이제 주로 공격수로 세상을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세게 뭐 박근혜 뭐 그런 데는 아무리 가혹하게 공격을 해도 사실 박수를 우리 받으셨죠. 박수 받아서 그보다 수위를 내가 엄청 낮춰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 우리 식구들한테는 그게 가혹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내 얘기를 주로 해야 되는데 이 내부 경쟁 과정이니까 그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를 그렇지. 얘기해야 되는데. 그걸 주로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문제를 자꾸 파고들게 되고, 이 공격 본능이 너무 많이 사라지지 않았냐.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 좀 있는 것 같고요. 지나고 나니까 나한테 아무 득도 없이 나도 손해봤더라고. 왜 그런 멍청한 일을 했을까, 내가. 그걸 대선 뽕이라고 그랬다면서. 그 대선봉. 아니, 그래서 제가 중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일단 SNS부터 끊어라. 네. 내가 일주일인가 열흘만 끊으라고. 네, 그거 한번 했었죠. 근데 그랬더니 바로 그날 밤부터 다시 막. 그날 밤에 그 다음날 아니었어? 다음날 24시간을 못 갔어요. 네. 네, 그런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소소한 문제에 이제 집착하면 안 되는데, 자꾸 거기 집착하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원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그죠? 굉장히 좁아지죠. 좀 좁아지는데, 그 역시도 저도 이제 그걸 못 이겨낸 거죠. 못 이겨냈고, 지금 보면 참 손해보는 짓도 많이 했고, 뭐 성숙하는 과정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미안하고 그러죠.
어느 시간이 얼만큼 지나고 나서야 아 내가 바보 같았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 시간은 좀 더 걸렸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빨리 좀 좀 그냥 정리하는 쪽이어서, 경선 끝난 하루, 경선 한 날은 진짜 신경질 나더라고요. 야, 서울도 일어나, 뭐, 이런 게 있었는데. 3위 하셨을 때 네. 표정에서 드러났었어요 그때. 그래요? 네, 왜냐하면 경선이 끝난 직후에 성남의 상징으로 네, 앞으로. 네. 네. 그리고 그다음 뭐, 서울, 뭐 경기, 경기도지사, 뭐 이런 얘기도 서울시장도? 있고, 보궐선거 얘기도 있고. 서울시장 얘기도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 대구 하자는 사람도 있는데. 대구? 대구 경북지사 하라는 사람도 있어요. 제 고향이 경북이라고. 경북지사. 뭐 나가면 막 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사실 유력한 주자 중에 지자체 출신들이 많아요. 지난번 만희정, 이재명도 마찬가지였고, 박원순, 뭐, 잠재적인. 그러니까 이제 누가 어디로 갈 것이고, 그 구도 하에서 이제 차기 대선도 이제 그림을 그려질 테니까, 궁금들 하겠죠, 다들. 근데 보면은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자리고, 그러니까 행정을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경기도지사 출신이 대통령이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서, 징크스로 남아있거든요. 이인재, 손학규. 네. 성남시장도 한 번 대선 후보가 돼본 일도 없어요. 아, 네. 네. 아, 그럼 처음 기록을 깨겠다. 네. 언제나 그런 거죠. 새 길을 가야지. 공무원 여러분 아무 데나 박수 치지 마세요. 근데 가능하면 네. 순리대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 순리가 뭐냐 이거죠. 모두에게 순리가 다르기 때문에 여하간 옵션은 성남시장을 계속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의 도지사나 시장을 할 수도 있다. 열려 있다. 예. 근데 그 옵션 중에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할 옵션 중에 하나는 경기도시는 어떤 면에서 자연스러워요.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지역도 같고. 근데 서울시장 출신 대통령이 있거든요. 있죠. 네. 이명박 굉장히 대통령이라고. 중요하죠. 네. 그리고 서울시장 나온 다음에 대선 도전했거든요. 박원순 시장도. 네. 예.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군으로 가는 가장 뭐랄까 큰 관문 정도로 취급받고 그러니 서울시장을 만약에 생각하시면 이제 박원순 시장도 있잖아. 잘하고 계시고. 제가 보기엔 잘하고 계세요. 하지만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하여튼 잘하고 계시고요. 네. 잘하고 계셔서 박 시장께서 계속 만약에 하시면 거기를 제가 뭐 이렇게 하긴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한두 달 이내에는 입장을 세우셔야 하겠죠? 그래야 되겠죠. 뭐 그래야 좀 혼선도 좀 예방하고. 그러면은 이제 시장님이 입장을 세울 때 제일 먼저 파파이스에 나와서 알려주세요. 뉴스 공장으로 갈까요? 그것도 안 괜찮고요. 됩니다. 한겨레 TV 자, 파파이스에 나오셔야 됩니다. 문재인 후보라고 불리던 정치인이 대통령이 됐어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게 이제 일반 유권자하고는 좀 다른 경험이었을 텐데 그 쭉 대선을 거쳐서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입성한 이후에 한 달여간 하는 것을 보고 네. 어떠셨어요? 보면 뭐 많잖아요. 뭐 예를 왜곡하거나 뭐 심지어 뭐 전두환한테 장학금 받은 놈이라든지 뭐 이런 거잖아요. 사람 밑바닥을 후벼 파죠 원래. 후벼 파죠. 선거. 예. 네, 선거. 화를 내게 하는 것도 사실 실력이거든요. 네. 근데 제가 화를 냈으니까 사실 이미 진 거지. 그거를 경선이 끝난 다음에 깨달았어요. 끝난 다음에. 그 전에 알았으면 이래 알았겠지.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야, 어쩌면 내가 경선에서 1위에서 대선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될 준비가 아직 안 됐었던 거 네. 아닌가. 준비 안 돼 있었죠. 뭐 이렇게 쉽게 인정하고 그래. 아니 진짜로 준비 안 돼 있었어요. 이게 네. 저는 안 될 거라고 봤고요. 하다가 혹시 모르지 이런 생각. 아니 그건 했지. 내가 그때 이게 아니 처음에는 예를 들면 의무감으로 전체적 분위기도 띄워야 되고. 나도 이름도 제대로 알리고. 네. 뭐. 근데 해보니까 잠깐 야 이거 진짜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생각이 이렇게 들 때가 있었죠.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지지율이 2위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한참 쳐졌고 문재인 당시 후보와의 격차도 그렇게 크지 않았기 뭐 2% 때문에. 차이로 뭐 따라갈 때도 그렇죠. 있었는데 야 씨발 이거 진짜 아니야 이거. 야 씨발 이거 넘어간다. 네. 근데 그때 이제 약간 오버하게 되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준비가 안 돼 있었고요. 저 같은 사람은 금방 그렇게 대통령이 되면 안 됩니다.
너무 심하게 솔직하신 거 아니에요? 아, 진짜요? 이런 큰 선거를 한번 겪고 나서 본인이 와, 확 업그레이드 됐다. 이런 거 조금 들죠. 왜냐하면 진짜 많이 배웠고, 제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이 있고, 역시 준비도 훨씬 더 많이 해야 되고, 사람도 많이, 그야말로 이렇게 관계도 많이 잘 맺어줘야 되고, 인적 재산이죠. 그런 측면에서 매우 부족했죠.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되면 위험해. 근데 좀 대통령은 그렇다고 생각하시더라도 내년에 또 지방선거인데 그 성남시장에 나가시는 것보다는 오히려 경기도지사 나가는 게 어떻겠냐라고 보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아니, 이 얘기는 함부로 답을 하면 안 돼요. 왜냐면, 레임덕이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성남시에서 레임덕이 올 수도 있고. 아니 근데 경기도지사는 어차피 성남시를 다 같이 하는 거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성남시장이 다른 사람이 온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네, 예. 그런 거죠. 네.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잠재적 경쟁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 경쟁자는 상관이 없는데, 좀 생각 중입니다. 생각 중이고, 이제 선택지들이 좀 많아지니까 고민을 하잖아요.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고민할 필요가 없는데. 선택지가 뭐뭐 있습니까? 서울시장 아니, 뭐, 얘기도 시장을 나오고 계속 할 있고. 수도 있고. 예. 네. 자, 성남시장을 계속한다. 정말 잘하고 있어요. 그래요. 정말로 잘하고 계시고, 내가 저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내 거 베꼈네, 뭐 이런 거.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도 생각 못한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점, 좀 구체적으로 섬세하다는 거. 섬세하다. 예, 그러니까 뭐, 사람들의 감성을 존중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 예. 권력자들은 원래 이게 일방적이거든요. 그래도 되니까. 그래 되니까. 편하고, 또 재밌고. 근데, 재밌고. 그걸 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절제잖아요. 근데 그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모든 걸 상징하는 게 있죠. 마음이거든요, 그게. 원래 작은 데서 진심이 드러나잖아요. 큰 일은 맞습니다. 누구나 하거든요. 작은 거, 배려. 그 다음에 이 섬세함,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대단한 분이라 생각이 들죠. 함부로 하지 않고,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지 않고, 뭐, 그러면서도 또 자기 할 거 다 하고, 또 지금은, 아직은 사실 초입이죠. 겨우 뭐 한 달 열흘 지났어요. 그럼요. 이게, 뭐, 경기로 치면은, 지금 그 라카롬에서 신발끈 메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작전 얘기하고 하는 정도라서, 막상 이제 경기가 시작되면, 이제 기득권하고 부딪히잖아요. 그렇겠죠. 예. 벌써부터 뭐. 벌써부터 네, 이미 지금 벌써 야당이랑 초전인데, 네. 특히 경제적 문제, 노동 문제나 아니면 뭐 재벌 개혁, 그 다음에 남북 문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내기대 실제로 부딪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정말 어려울 텐데, 잘 헤쳐나갈 것 같아요. 잘 헤쳐나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뭐, 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저도 살아남으니까. 그리고 그게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지만, 제가 어떤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그 권한이 필요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사실 내가 아니라 누가 하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왜 출마하셨어요? 내가 더 잘할 줄 알았지. 근데 제가 예전에 그 문재인 대통령 처음 2011년인가 그때 이제 대선 후보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제가 이제 새누리당 출입하고 있었는데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의원 그때 당시 의원은 아니었죠. 이제 문재인이라는 한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굉장히 좋게 했어요. 그런 감성적인 부분, 사람이 너무 좋고 차기 대통령감으로서 너무 좋은데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대통령이 안 될 것이다. 정치인이 되려면 훨씬 더 좀 세야 되는데 그렇지. 그게 안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됐고 결과적으로 이제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런 모습들이 오히려 장점으로 작용하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인사에서도 뭐 조국 교수, 또 장하성 교수, 이런 분들 되게 강골이잖아요. 예. 뭐 그런 인선들도 아주 잘하는 것 같고. 정말로 사람을 쓸 때 자기 가까운 사람